어때요? 모의고사 어려워요? 자, 기준 오늘 몇 개가 기준이냐면 요거 4개예요. 4개. 4개 맞으면 잘한 거고 6개 이상 맞으면 뭐예요? 엑셀런트 한 겁니다. 근데 등기는 뭐예요? 점수 잘 안 나와요. 왜 잘 안 나올까요? 요걸 풀어봐야 돼요. 뭐라고 써놨어요?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돼요. 자, 지적은 우리가 이제 금방 점수가 올라가요. 그런데 등기는 금방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기본에 충실해 두셔야 돼요. 혹시 이제 4개 정도면 실망할 점수는 아니에요. 아주 잘한 거고. 6개 이상이면 이거 시험장 가면 만점 맞을 사람이에요. 만점. 그러면 선생님 저는 9개 맞았습니다. 이런 사람은 더 분발해야 돼. 이 사람은 분발해야 돼요. 9개가. 그래서 요 정도 개수 한번 생각해두고 다음 주에는 뭐예요? 하나 더 맞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자, 57페이지 한번 봐봐요. 자, 57페이지 이제 한번 보시면 자, 57페이지 보니까 거기 4번을 봐봐요. 등기할 권리변동 찾았어요? 예,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기 이제 요거는 우리 등기법에서 종합판이에요. 종합예술판입니다. 그거는 등기법이 한 30%가 끝나요. 특히 그걸 잘 해놓으셔야 돼요. 그럼 한번 봅시다. 등기상인 권리변동 나와 있죠. 그래서 거기 1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자,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따지는 연습을 하세요. 이전이 뭐예요? 이전은 주체의 변동이야. 이전 앞에 뭐가 붙었어요? 읽어봐요. 소유권 일부 앞에 뭐가 붙었어요? 소유권을 뭐라고 그래요? 권리의 일부를 뭐라고 그래요? 지분. 그러면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는 지분 이전 등기예요. 그래서 요거는 등기가 됩니다. 그래서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란 가능, 불가능, 가능. 그러니까 요걸 하나씩 따지는 연습을 하라고. 그럼 결론적으로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란 가능해요. 그러면 일부 앞에 뭐가 붙었다? 소유권, 권리 일부. 요걸 뭐라고 그래? 지분이라고 그래. 그러면 거기까지 우리가 생각해 두시고,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요거 한번 이제 생각을 해둬야 돼요. 자, 봐봐요. 자, 갑이 단독 소유를 잃다가 월병으로 갔어요. 월병. 이번에는 이렇게 보죠. 갑이라는 사람이 한 필지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자, 갑을로 갔어요. 갑을. 요 차이점은 뭐예요? 여기 봐봐요. 단독 소유를 뭐로 했죠? 공유. 단독 소유를 공유로 했죠. 차이점은 어떤 차이점이 나타나요? 요거는 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갑에서 월병으로 가는 소유권 전부 이전 등기가 돼요. 요거는 뭐예요? 갑이 존치해야 안 해요? 하죠. 요게 벌써 갑에서 갑을로 가는 그게 무슨 등기다? 읽어봐요.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 그러면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는 뭐예요? 기존의 소유권자가 존치하면서 지분이 변동되는 거. 무슨 등기?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 그러니까 지금 등기법은 이제 아무리 서둘러도 안 돼요. 서둘러도 안 되고 그냥 수업을 꾸준히 들어가면서 문제풀이 과정 한번 딱 하면 만점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이렇게 감각을 좀 익혀달라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일부 앞에 뭐가 붙었다? 자꾸 감각을 익혀요. 일부 앞에 뭐가 붙었어요? 소유권은 뭐예요? 권리의 일부를 뭐라고 그래? 지분. 그래서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는 무슨 이전 등기? 지분 이전 등기를 말한다는 거. 자, 우측 1번하고 비교를 해봐요. 자, 대충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부동산 일부다. 부동산 일부 이전 등기다. 요거 이제 봐봐요. 이전 앞에 뭐가 붙었어요? 부동산 일부죠. 근데 요거하고 차이점 뭐예요? 일부, 공통점이죠. 앞에 뭐가 붙었어요? 부동산 자체의 일부는 안 돼요. 요거는 X가 됩니다. 그럼 왜 X냐? 그 밑에다 하나 써놔요. 뭐라고 써놨어요? 일물일권주의 2배 되기 때문에. 그러면 부동산 일부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려면 무슨 절차를 밟고? 분할 절차를 밟아야 돼. 그러니까 대충 하면 안 돼요. 오늘부터 이제 하나하나 요 두 개를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돼요. 일부 앞에 뭐가 붙었어요? 소유권. 다시 소유권은 뭐라고? 권리를 뭐라고 그래요? 지분. 그러면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는 가능하다.
부동산 일부 이전, 일부 앞에 뭐가 붙어서요? 부동산 자체의 일부야. 그러면 요거는 일물일건지 이배로서 요거는 등기 자체가 안 된다라는 거. 그러면 사람들이 요걸 일부만 보고 있지. 요 앞에 소유권이냐 부동산 자체의 일부냐 이걸 따지지 않거든. 그러니까 지금 요 1번은 뭐예요? 다시 한번 비교해서 딱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이네요. 자, 동그라미 2번은 여기 봐봐요. 비교를 한번 해봐요. 자, 소유권 일부. 무슨 설정 등기죠? 저당권 설정 등기죠. 요걸 이제 따지라고요. 여기에 이제 포인트는 저당권이야. 저당권은 무슨 권능이죠? 처분 권능. 그러면 다시 앞으로 가서 한번 따져보죠. 일부의 전부의 일부. 앞에 뭐가 붙었어요? 소유권. 소유권을 뭐라 그래? 권리의 일부를 뭐라 그래? 지분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 등기 가능 불가능 가능 이렇게 이제 하나씩 따지는 연습을 해야 돼요. 애우려고 그러지도 마세요. 이거는 애우면 다 틀려버려요. 그러니까 하나씩 따져가는 연습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옆에 2번이 있네요. 2번하고 차이점이 먼저 한번 봐봐요. 자, 부동산 일부. 자, 저당권 설정 등기죠. 자, 여기에서 키워드는 뭐예요? 저당권이죠. 저당권은 무슨 권능이 있어? 처분 권능. 앞에 뭐가 붙었어요? 부동산 일부. 일부 앞에 뭐가 붙어서 부동산 자체의 일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처분 권능이 있는 것들은 부동산 자체의 일부에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걸 뭐예요? 근데 이제 대충 하면 안 돼요. 저당권을 기점으로 해서 소유권의 일부. 소유권의 일부에서 소유권은 뭐예요? 권리의 일부를 뭐라 그래? 지분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 등기랑 가능 불가능 가능. 저당권 처분 권능이 있네. 일부 앞에 뭐가 붙었어요? 부동산 일부. 저당권은 안 된다라는 거. 자, 22회 때 이제 뭐예요? 2.5점짜리 한번 봐봐요. 자,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부동산 일부의 저당권 설정 등기가 가능하다. 이게 이제 22회 때예요. 여기 뭐가 붙었어요? 저당권. 이게 핵심이거든. 앞에 이제 뭐가 나오는지 봐봐요. 부동산 일부 앞에 뭐가 붙었어요? 부동산 자체 일부에 저당권은 설정할 수 있다,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늦지 않아요, 지금. 자, 4개 이상만 나오면 뭐예요? 이런 것들 하나씩 점검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번과 2번, 요 가창계를 다시 한번 따져둘 필요가 있고요. 자, 동그라미 이제 3번 한번 비교해보죠. 자, 3번과 관련돼서는 이제 저희가 봐봐요. 자, 연필을 보고 한번 따져보는 거예요. 자, 부동산 일부. 뭐라고 써나왔죠? 영위권 설정 등기죠. 여기에서 포인트는 뭐예요? 영위권이야. 영위물권이죠. 영위권은 사용수익이야. 사용수익. 그럼 앞에 뭐가 붙었어요? 부동산 일부. 영위권은 뭐예요? 일물일건지 뭐가 된다? A가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일부 앞에 뭐가 붙었어요? 부동산 자체의 일부에 대해서 영위권은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야. 근데 요거와 관련돼서 두 개에다 옆에다 하나 써놔야죠. 부동산 일부니까 그 옆에다가 뭐예요? 뭘 첨부한다? 도면 첨부. 자, 그러면 영위물권 길이는 합병, 가능, 불가능? 가능. 그래서 부동산 일부에 영위권을 설정할 수 있으니까 도면을 첨부할 수 있고 도면을 첨부해야 되고 합병 가능 불가능 가능. 자, 작년에 2.5점짜리가 이거네요. 자, 이게 이제 하나씩 이제 저희가 연습을 해야죠. 자, 봐봐. 여기서 포인트는 재산권은 뭐예요? 영위권이죠. 앞에 이제 가보죠. 토지 일부 앞에 뭐가 붙었어요? 토지 일부의 지상권 설정 등기랑 가능 불가능 가능. 근데 토지 일부의 전부의 일부. 그럼 토지 대장을 첨부하는 게 아니라 뭘 첨부한다? 도면 첨부라는 거예요. 작년에 2.5점짜리가 요 지문입니다. 그러니까 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A4 형제에다 갖다 쓰면서 자기가 따져야 돼. 그래서 오늘 제일 이 시간에 중요한 게 57페이지 등기할 권리변동.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배웠던 것은 몇 페이지가 중요해요?
오른쪽 56페이지 봐봐요. 56페이지 하단에 뭐라고 써놨어요? 맨 밑에 부동산 일부, 부동산 전부, 권리 일부, 권리 전부 써놨죠. 그게 안 되면 해석이 안 돼. 해석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지난주 마지막 시간에 배운 게 56페이지 그 밑에 딱 다 써놓고 공부를 안 한다라는 겁니다. 결론은 그게 아주 중요 포인트예요. 그걸 활용해서 우리가 이제 요 17페이지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해두셔야 돼요. 그러면 오른쪽 3번을 봐봐요. 3번. 3번을 딱 보니까 이제 비교를 한번 해봐요. 자, 소유권 일부에 대해서. 자, 영위권 설정 단계. 여기서 포인트는 뭐예요? 영위권이죠. 영위권은 무슨 수익? 사용수익. 그럼 앞으로 갔더니 소유권 일부네. 일부 앞에 뭐가 붙었어요? 소유권. 소유권을 뭐라고 그래? 권리. 권리의 일부를 뭐라고 그래? 지분. 지분에 대해서 영위권은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지분을 영위권을 설정하면 처분 권능이 발생합니다. 안 돼요. 그래서 소유권 일부의 영위권 설정은 할 수 없다. 자, 그러면 요 3번하고 딱 비교를 해 두셔야 되고. 자, 4번과 관련돼서 이제 한번 가보죠. 4번. 자, 여기에서 포인트는 일단 가압류예요. 이제 따져요. 가압류죠. 가압류를 여기 앞에 갔더니 저당권부 채권이야. 저당권부 채권은 저당권은 물건이에요, 채권이에요? 물건이죠. 그러면 저당권부 채권은 등기되어 있다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저당권 채권의 가압류는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 근데 요때 가압류 채권은 그러면 요때 가압류는 무슨 등기로 이루어질까요? 뭐라고 써놨어요? 부기 등기로 이루어져. 자, 소유권을 목적으로 그러면 가압류 앞에 저당권이 붙었다. 그때는 뭐예요? 부기 등기야. 소유권이 붙었다. 주등기가 되는 거야. 그러면 저 가압류 등기는 사항에 따라서 뭐로 돼요? 주등기도 되고 부기 등기도 돼. 자, 여기에서 포인트는 뭐예요? 가압류죠. 가압류 앞에 뭐가 붙었어요? 채권 자체의 가압류는 할 수가 없다라는 거.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요거와 관련돼서 이제 4번을 비교를 딱 해보라고요. 그러면 저당권부 채권의 가압류는 되나? 채권의 가압류 자체는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요 4번을 딱 비교해달라는 거 부탁 좀 드리고요. 자, 5번과 관련돼서는 이제 부연 설명이 많이 돼야 돼요. 부연 설명. 5번과 관련돼서는 어떤 게 출발은 여기서부터 합니다. 일단 만남부터 출발을 잘 해야 돼. 만남. 자, 만남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뭐라고 써놨어요? 우연적 만남. 우연히 만났다. 뭐라고 써놨어요? 공유야, 공유. 자, 필연적 만났다. 뭐예요? 필연적으로 만났다. 이때는 뭐예요? 합의야.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 이제 공유와 합의의 관계를 구분을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자, 그러면 공유라는 것은 읽어봐요. 우연적으로 만났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연적으로 만났으니까 뭐라고 써놨어요? 인적 결합체가 약해 강해요. 약하다라는 거. 약한다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지분의 탄력성이 있다 없다. 지분의 탄력성이 있다라는 거야. 지분의 탄력성. 그러면 우리가 이제 민법 시간에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읽어봐요. 공유. 읽어봐요. 지분. 공유 지분은 각자 처분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 자, 그러면 필연적으로 만났다. 그러면 합의로서 이때는 인적 결합체가 강하다라는 거예요. 인적 결합체가 강하다라는 것은 이 말은 자, 지분의 탄력성이 있어요, 없어요? 이때는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민법 시간에 이렇게 배울 거예요. 읽어봐요. 합의의 지분. 합의의 지분은 각자 처분할 수 있어요? 전원 동의예요. 전원 동의가 필요하는 거야. 그래서 원래는 시작은 이렇게 우리가 결정을 줘야 돼요. 그러면 우연적 만남은 공유, 필연적 만남은 합의. 요걸 자꾸 머릿속에 부팅을 하라고요. 자, 우연적으로 만났으니까 인적 결합체가 약하다. 지분의 탄력성이 있다. 그러면 필연적으로 만났다. 합의. 인적 결합체가 강하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분의 탄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한번 구분을 한번 해보자. 자, 이제부터 봐봐요. 자, 가압류 가처분을 이제 쑤셔 넣어봐요. 여기는 인적 결합체가 약해 강해요?
약하죠. 그럼 쑤시고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 읽어봐요. 공유 지분에 대해서 가압류는 가능, 불가능, 가능. 여기는 인적 결합체가 약해, 강해, 강해. 틈이 없어. 그러면 결론적으로 합의 지분에 대해서 가압류는 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저희가 따질 때 그러면 지분이 나올 때 공유 지분인지 합의 지분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우리가 접근해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러면 이 가압류는 쑤시고 들어가. 틈만 있으면 쑤시고 들어가요. 근데 이거는 인적 결합체가 약하니까 틈이 발생하거든. 그러면 공유 지분에 대해서 가압류는 가능, 불가능, 가능. 합의 지분에 대해서 가압류는 할 수가 없다라는 거. 또 하나 우리가 잡아둘 거는 여기 봐봐요.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공유인지 합의인지 구분해봐요. 자, 식당을 운영할 목적으로 3인이 뭉쳤다. 공유야, 합의야? 합의죠. 왜? 필연적 만남이니까. 그래서 나중에 우리 재산 형태에서 공유, 합의, 요게 헷갈립니다. 그러면 그 기준을 마련해 놓으라고. 그러면 우연히 만남은 공유, 필연적으로 만남은 합의가 돼. 자, 그러면 합의와 관련돼서는 이렇게 다시 한번 부연 설명을 해놔요. 뭐라고 써놨죠? 합수적 소유라고 써놔봐요. 합수적 소유. 자, 우리 민법에 합의는 그러면 이걸 동그라미 쳐놔봐요. 뭐라고 써놨죠? 이게 합의야. 이 숫자가 무슨 숫자죠? 바로 손숫자야, 손숫자.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그러면 여기 합의라는 재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사람이 손을 대고 있어요. A, B, C. 요 세 사람이 손을 대고 있어요. 그러면 손을 대고 있으면 A가 합의에 손을 대고 있으면 전부 미쳐, 안 미쳐? 미쳐. B도 미쳐, 안 미쳐? 미쳐. C도 미친다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 이제 저희가 이렇게 문제를 풀어나가야 돼요. 합의 등기 시에 자, 이렇게 이제 시험의 단골면이에요. 합의 등기 시 합의 지분을 표시한다. OX. X죠. 합의 등기 시 합의는 전부 미치기 때문에 합의 지분은 따로 표시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합의 등기 시 뭐라고 표시하죠? 이게 합의다 이렇게 표시해주면 돼. 합의다. 합의. 그러면 합의 등기 시 뭘 표시해줘야 돼? 읽어봐요. 합의라고 표시해주면 돼요. 지분은 따로 표시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요게 이제 또 우리 시험에서 단골 메뉴고. 자, 또 하나 우리가 확인해 둘 거는 우리가 여기 봐봐요. 요 사람이 A죠. A. 그러니까 돌아가셨으면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누굴까요? A 다시. 그럼 한번 따져봅시다. 아버지 손하고 아들 손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다르잖아요. 그럼 결론적으로 이때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더라도 자식한테 상속이 안 돼. 합의 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상속 X라는 거야. 상속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상속이 안 돼. 이거는 이제 민법에서 이제 자주 출제되고. 그러면 자, 등기법에서는 그러면 봐봐요. 상속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합의, 명인, 표시. 자, 땡땡땡. 여기가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야. 이 땡땡이 뭐가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자, 합의가 상속이 되면 이전 등기인데 상속이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여기는 변경 등기 하이라이트야. 이 부분이 진짜 어려운 부분입니다. 우리 민법에서 상속이 안 된다는 걸 착상해 줘야 돼요. 아마 합의 명인 표시 이전 등기가 아니라 뭐예요? 변경 등기. 자, 그러면 이제 지적과 달리 이제 등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유는 기초가 공사가 돼야 돼. 그럼 지적은 뭐냐? 그냥 게을른 사람하고 지적은 만점 안 맞으면 게을른 사람, 만점 맞으면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이 되는 거야. 근데 등기는 머리를 써야 돼. 머리를 쓰지. 그래서 등기 점수가 하루아침에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오히려 지적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지만 등기는 이해만 하면 그냥 공부 안 하더라도 점수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여기서부터 출발해봐요. 봐봐요. 이제 자기가 머릿속에 딱 고착화시켜야 돼. 우연적 만남, 필연적 만남, 합의, 공유는 인적 결합체가 약하다. 지분의 탄력성이 있다. 아마 합의는 인적 결합체가 강하다. 지분의 탄력성이 없다. 그럼 결론적으로 공유 지분에 대해서 각자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합의 지분은 없다. 전원의 동의가 필요해. 아마 합의의 줄임말은 뭐예요? 합수적 소유. 그래서 요 숫자가 무슨 숫자다? 선수. 그럼 결론적으로 합의라는, 그러면 A가 요 합의라는 재산에 손에 대고 있으면 지분이 전부 미쳐. 그러니까 B도 전부 미쳐요. C도 미쳐. 그러면 결론적으로 합의 등기 시 합의 지분은 표시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어. 그 대신
합의라고 표시해줘야 돼. 합의. 그러면 아버지 손하고 아들 손하고 같다 다르다. 합의 지분은 상속이 돼 안 돼? 안 돼. 이거는 민법적 관점에서 해결해야 되고 우리 등기법에는 주체의 변동이 없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합의 명인 표시 땡땡이 뭔데? 변경 등기야. 근데 여기에 마음에 들면 역으로 가요. 그러면 여기 이제 다시 간단하게 한번 다시 설명을 해봅시다. 자, 공유 지분은 공유 지분은 어떻게 등기에 표시돼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러니까 수식어 들어갈 수 있죠. 지분. 합의 지분은 등기가 돼야 안 돼? 안 되죠. 그러면 합의 지분은 어디에 미치는지 모르잖아. 그러면 합의 지분의 가압류는 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러면 거기 이제 연결을 한번 해보죠. 이제 5번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힘들어요. 그러면 이제 5번부터 가압류 줄 쳐놔봐요. 가압류. 앞에 뭐가 붙었어? 공유 지분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러면 5번 오른쪽은 가압류 줄 쳐놔봐요. 앞에 뭐가 붙어서 합의 지분 돼야 안 돼? 안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거예요. 우리 등기부에 공유 지분은 표시돼야 안 돼? 되죠. 그럼 치고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공유 지분은 표시돼야 안 돼? 안 돼. 그러면 결론적으로 합의 지분에 대해서 가압류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야. 합의 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제 연결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6번을 한번 보죠. 6번. 자, 6번과 관련돼서 종합예술이에요. 그 박스가. 자, 종합예술이에요. 자, 그러면 6번을 한번 보죠. 자, 6번은 뭐라고 써놨어요? 한번 불러봐요. 저당권의 처분 금지 가처분 이렇게 나와 있죠. 가처분. 자, 요 처분 건지는 이거는 이제 가로를 쳐봐요. 첫 강의 들어오는 사람은. 이 가처분 등기 앞에 항상 가처분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처분 금지. 없다고 생각해. 없다고. 자, 그러면 봐봐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읽어봐요. 저당권에 가처분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있죠. 당연히. 그렇죠. 그러면 저당권에 대한 가처분은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어. 자, 그러면 이때 가처분은 무슨 등기로 이루어져? 부기등기. 그렇죠. 부기등기. 만약에 여기 가처분 앞에 소유권이 붙으면 그때는 무슨 등기? 주등기야. 그러면 가처분 등기라는 사항에 따라서 뭐도 돼? 주등기도 되고 부기등기도 돼. 그러니까 항상 가처분이 나오면 이 처분 금지가 없다고 생각해요. 요거 없다고 생각하고 저당권의 가처분 언제든지 되죠. 그러면 저당권의 가처분은 가능 불가능? 가능. 가처분 앞에 뭐가 붙어서 소유권 득심은 부기등기 이렇게 자꾸 연습을 해줘야 된다고. 자, 이번에는 우측을 한번 보죠. 6번.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요걸 풀려면 우리가 또 여기가 돼야 돼요. 자, 봐봐요. 자, 물건의 종류는 몇 종류? 8종류. 이렇게 되는 거네. 크게는 이제 두 가지 편제로 나눠지죠. 읽어봐요. 점유권. 그 다음에 본권. 그러면 자기가 여기에 물음표를 붙여봤어요. 개념을 불러. 그러면 점유권이란 뭐라 그랬죠? 사실상 지배하는 현실적인 권리. 이렇게 나와야 돼요. 본권은 지배할 수 있는 관념적인 권리. 그러면 이제 본권은 다시 뭘로? 소유권하고 제한물권. 이렇게 나눠지죠. 제한물권. 소유권은 뭐예요? 사용, 수익, 처분.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써놨어요? 용익. 그러면 요거는 이제 용익물권이면서 무슨 가치? 사용 가치. 그렇죠. 사용 가치. 요거는 뭐예요? 교환 가치라고 그래. 교환 가치. 교환 가치.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소유권은 무슨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 그걸 뭐라고 그래? 소유권은 읽어봐요. 전면성을 가진 권리다. 이렇게 전면성이라는 말을 써주게 돼요. 자, 그러면 소유권은 뭐예요? 사용도 할 수 있고 수익도 할 수 있고 처분도 할 수 있죠. 그러면 소유권은 탄력성을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있어. 소유권에다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죠. 그러면 그게 뭐예요? 바로 소유권은 탄력성을 띤 권리다라는 말을 써주게 돼요. 자, 그럼 여기에서 무슨 가치죠? 교환가치. 교환가치가 뭐예요? 경매라는 거야. 자, 이제 제한물건은 그러면 봐봐요. 제한물건은 이제 용익물건이 있죠. 용익물건은 뭐가 있어요? 지상, 지역, 전세. 담보물건은 뭐가 있어요?
자,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렇게 이제 머릿속에 딱 고착화 돼야 돼요. 그러면 질권은 시험 범위가 아니죠.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여기 뭐라고 써놨어? 담보. 그러니까 문제가 안 풀리는 거야. 민법 문제가 안 풀려. 그러면 담보 그러면 여기 읽어봐요. 경매라는 거야. 경매. 그러면 담보 물건과 경매가 만났다.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 이미 경매라고 그러는 거야. 경매는 두 종류가 있어요. 강제 경매와 무슨 경매가 있다. 이미 경매가 있어. 그러면 담보권 실행 경매가 무슨 경매다. 이미 경매야. 근데 여기 한번 읽어볼래요? 뭐라고 써놨어요? 유치권. 여기는 저당권. 차이점은? 자, 유치권은 경매로서 이때는 한가 경매야. 한가 경매야. 이때 경매는 뭐예요? 우선 경매가 되는 거예요. 우선 경매. 자, 그러면 여기 읽어봐요. 무슨 경매? 한가 경매. 내가 롤렉스 시계를 맡겼어요. 그러면 롤렉스 시계를 맡겼는데 제가 시계를 찾으러 갔어요. 그래서 시계 수리방 아저씨는 뭐라고 그래요? 수리비 주세요 이러잖아. 근데 제가 수리비가 없어서 그러면 제가 다음번에 찾으러 올게요. 그러면 제가 차인필 물어서 한 6개월이 지났어요. 그러면 요 사람 유치권자는 그러면 요 시계를 팔아서 뭐예요? 자, 청당할 수 있죠. 근데 이때 경매는 뭐예요? 우선 경매가 아니라 이 시계가 얼마나 가는지 읽어봐요. 한가 경매. 다시 읽어봐요. 한가 경매. 저당권은 우선 경매. 자꾸 성취해야 돼. 다시요. 유치권은 한가 경매. 저당권은 우선 경매가 되는 거야. 경매 차이점이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 저당권 읽어봐요. 그러면 저당권에 경매하지 않겠다. 가처분을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저당권의 무슨질은 경매거든. 그러면 우측에 봐봐요. 6번. 뭐라고 써놨는지 봐봐요. 저당권에 경매 동그라미. 저당권의 경매 금지 가처분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저당권의 법적 성질을 부인하는 거거든. 그러면 저당권은 뭐가 필수다? 경매가 필수야. 그러니까 봐봐요. 그러니까 이걸 이해를 못하는 것은 민법이 아직 내공이 쌓이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봐봐요. 물건의 종류. 속전속결로 돼야 돼. 물건의 종류 그러면 이렇게 나와야 돼. 점유권과 본권, 본권에는 소유권과 제한물권, 제한물권은 형익물권과 담보물권. 이렇게 나와야 시험장 가서 제대로 1분 안에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항상 이 물건의 종류는 이렇게 오지 말고 이양 곁들여서 올 거. 점유권과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그렇게 오면 문제를 푸는데 상당한 애로점이 있어. 그러니까 물건이 이항 올 거면 요렇게 오더라고. 자, 봐봐요. 물건의 종류는 몇 종류? 8종류. 크게는 점유권과 본권. 그러면 물건적 청구권은 크게 몇 종류가 있어? 두 종류가 있잖아. 읽어봐요. 점유권에 기한 물건적 청구권과 본권에 기한 물건적 청구권. 점유권하고 물건적 청구권이 만났다. 그게 점유보호 청구권이야. 그러면 점유보호 청구권은 몇 개? 3개. 반환, 제거, 예방. 본권에 기한 물건적 청구권도 몇 개? 3개. 반환, 제거, 예방. 이렇게 해줘야 나중에 써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려면 하등의 노력이 헛고생이라는 거예요. 이왕 곁들여서 올 거면 이렇게 좀 암기를 숙제해주고. 그럼 본권은 다시 뭐 읽어봐요. 소유권 읽어봐요. 사용수익 처분 무슨 가치? 사용가치. 요게 제한가치. 그러면 요거는 뭐예요? 경매. 그러면 읽어봐요. 또 담보라고 있는다. 경매라니까 경매. 그러면 담보가 나오면 적속. 그러면 우리 봐봐요. 19회 뒤에 우리 민법 등기법하고 비스무리한 문제. 담보가 등기는 경매 청구권이 발생한다. 경매 청구권이 발생한다. OX. 자, 여기 봐봐요. 여기 한번 읽어봐요. 담보가 뭔데? 경매. 그러면 담보가 등기는 읽어봐요. 경매 청구권이 발생한다. 맞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담보를 머릿속에 잡으라고. 담보는 뭐라고? 경매. 담보, 경매. 그럼 담보 물건하고 경매가 만나서 이미 경매. 이게 기초야. 기초라는 거예요. 그러면 유치권도 경매가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있어. 저당권도.
근데 성질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 이거는 한가경매, 우산경매. 이걸 머릿속에 딱 고착화시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저당권에 있어서 경매는 무슨 경매다? 우산경매야. 그럼 저희가 그러면 저당권에 경매하지 않겠다는 가처분 걸 수가 없어. 저당권의 법적 성질을 부인하게 되는 거는 저당권에 경매하지 않겠다는 가처분이 된다고 그런 사람은 우리나라에 살아서 안 돼요. 딴 나라 가서 살아야 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저당권의 경매 금지, 가처분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요 6번과 관련돼서 사소한 거지만 따져요. 지금부터 이제 등기법은 지금 따져야 돼. 지금 등기법은 대충 하면 대충 다 틀려. 그러니까 대충 하면 대충. 등기법은 안 그래요. 대충 처음부터 한 번만 따져보면 다 따질 수 있는 거야. 한 번. 우리가 그럼 지금 봐봐요. 우리가 이제 여기 한번 봅시다. 좀 이따 이제 점유취득세 나와요, 안 나와요? 이건 나와. 점유취득세는 나와요. 근데 점유취득세는 뭐예요? 민법 교수들이 아무리 강의를 잘해도 점유취득세는 자기가 법리를 따지지 않으면 안 돼. 가서 점유취득세 딱 가서 뭐예요? 관계를 따져봐야 돼. 어떤 관계를 따져봐요? 이거 하나씩 따져봐야 돼. 읽어봐요. 누구죠? 그러면 어리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 뭐예요? 20년 자주 평온하게 해서 그럼 누가 소유권을 취득하죠? 일단 갑하고 을의 법리를 따져야 돼. 자기 연필로. 근데 을이 뭐다 제3자 병한테 넘길 수 있어 없어요? 있어. 을병 관계를 따져야 되고 그럼 병하고 갑하고 또 따져야 돼. 근데 갑이 또 A한테 양도를 해줬잖아요. 그러면 갑하고 A 관계를 따져야 되고 요 사람 관계 따져야 되고 요 사람 관계 따져야 돼. 그러니까 우리 점유취득세는 법률 관계가 상당히 많아요. 아무리 강의를 잘해도 본인이 가서 A4 용지에 가서 하나씩 그려가면서 따져야 돼. 그래서 점유취득세 알면서 고백한다고. 여기 점유취득세는 매년 출제가 돼요. 근데 한번 A4 용지에 가서 한번 따져봐야 돼. 또 하나 여기 봐봐요. 자, 공유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어떤 공유? 그러면 A가 뭐예요? A가 3분의 1이니까 B가 3분의 1. 그 다음에 C가 3분의 1일 때 요거 한번 따져놔야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A가 2분의 1일 때 하고 2분의 1을 하고 B가 2분의 1일 때 이걸 뭐예요? 각각 자기가 따져봐야 돼. 매년 출제가 되고 있거든. 근데 만약에 점유취득세와 공유의 관계에서 지분 관계에서 따지지 않으면 맨날 알면서 틀리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점유취득세가 취약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공유 지분이 취약한 사람이 있어. 그거는 본인이 A4 용지에 가지고 법리 관계를 따져봐야 돼. 이건 아무리 강의를 잘해줘도 점유취득세와 공유 지분에 대해서 관계는 우리가 따져주셔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박사하는 것도 일일이 따져봐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7번을 한번 봐봐요. 7번은 따져보자고. 7번. 자, 읽어봐요. 뭐예요? 하등기.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처분, 검지, 가처분이 나와. 자, 요거는 이제 따져야 돼. 자기가 손으로. 자, 봐봐요. 처분검지 나왔으면 가로를 쳐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결론적으로 읽어봐요. 요 가등기에 가처분이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요 말은 결론적으로 가등기에 대한, 요 대안이 생략된 겁니다. 그러면 가등기에 대한 가처분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요걸 뭐라고 그래? 상이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가등기 자체에 가처분은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시죠. 자,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 읽어봐요. 가등기함, 번등기. 읽어봐요. 가등기함, 번등기. 자기가 사고를 따져봐야 돼. 안 따지고 맨날 그러니까 가등기함, 번등기. 가등기함, 번등기. 자, 따져볼까? 읽어봐요. 가등기가 뭔데? 대약. 번등기가 뭐예요? 뭐라고 써놨어요? 완결건이라는 거야. 완결건. 읽어봐요. 가등기함, 번등기. 무슨 완결건? 예약 완결건이라는 뜻이야. 이걸 안 따지니 뭐예요? 우리가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가등기는 그러면 예약이에요. 번등기는 완결건이야. 그럼 합쳐봐요. 예약 완결건. 예약 완결건은 세자로 건치니까 뭐라고 써놨어요? 형성건이 되는 거야.
자, 여기까지 따져지네. 자, 그러면 저기 봐봐요. 우리 등기법은 등기법이 안 되는 사람은 사실 민법도 못 잡아요. 사실 민법은 뭐예요? 우리 민법 교수님이 워낙 열심히 해줘서 점수가 그나마 나오는 거지. 알고 푸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민법 교수님이 하도 고문을 해서 그래. 고문을 해서. 그러니까 자주 계속적으로 읊혀주게 돼. 그러니까 아는 게 아니에요. 민법은 알고 푸는 게 몇 문제 없어. 그러니까 민법 교수님은 워낙 수업을 많이 해줘서 고문을 시켜서 그래. 고문을. 그러니까 자꾸 수업을 들으니까 귀에 못이 박혀서 민법 점수가 잘 나오는 거야. 솔직한 말로.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등기법도 뭐라는 거야? 자주 봐봐. 그러면 여기 이제 자주 안 보려면 한 번 딱 따져야 돼. 읽어봐요. 뭐라고? 가등기, 애야. 번등기. 그러면 여기를 봐봐요. 가등기를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번등기를 실행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따져봤으니까 읽어봐요. 번등기. 가등기는 무슨 형식에 따라서 달라져? 번등기. 그러면 우리가 노래를 불렀던 거 한번 불러봅시다. 노래만 맨날 불러요. 자, 그러면 읽어봐요. 번등기가 주등기면 가등기도 주등기. 번등기가 부기등기면 가등기도 부기등기. 그러면 가등기는 주등기여야 한다. 어때? X. 가등기는 번등기 형식에 따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한 번만 따져놓으면 등기법은 더 이상 공부 안 해도 돼요. 그러면 다시 이제 봐봐요. 그러면 가등기와 번등기 무슨 완결건? 예약 완결건. 무슨 건? 형성건. 일방이야 쌍방이야? 일방. 근데 봐봐요. 어떤 사람은 이걸 이용을 못 해먹어. 봐봐요. 지금 요 시국이야. 자,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이제 봐봐요. 가등기와 번등기 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 이해관계는 성락선은 반드시 전파한다. 그러면 X무가 중요하지 않아. X문 어떻고 O문 어때요? 자, 그러면 손으로 따져보는 거야. 읽어봐요. 예약, 완결건, 무슨건? 형성건. 형성건은 일방이야 쌍방이야? 일방. 그러니까 일방적 어사표시의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해관계는 있는 경우 이해관계는 성락선은 반드시 전파한다. 어때? X 전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안 따지니까 등기법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등기법은 한 번 손으로 자기가 사고를 생각해서 따지면 등기법, 민법은 진짜 재밌는 과목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면 이걸 못 푼다라는 것은 이걸 관계를 못 따져놓는 거야. 읽어봐요. 가등기 뭐예요? 예약, 번등기, 완결건, 무슨 건? 형성건. 형성건이란 일방, 쌍방. 일방적으로 의사표시하면 효과가 나타나. 그러면 형성건은 봐봐요. 형성건은 취득시효의 대상이다. 어때? 취득시효의 대상이다. OX. 자, 그러면 왜 X는 좋은지 그게 중요하지 않아. 자, 형성건은 일방적이야 쌍방이야? 일방. 그러면 형성건은 한 번 행사하면 끝. 그러면 취득시효의 대상이다. 어때? X야. 일방적으로 의사표시하면 효과가 나타나는 거거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그러면 이런 것들을 개념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문제풀이 과정이 한 번 꼭 필요해. 등기법은. 그래서 등기법 문제풀이 하면 점수가 팍 올라가. 지금 4개 맞았던 사람, 3개 맞았던 사람은 11개, 12개로 올라가 버려. 그러니까 지금은 뭡니까? 지금은 등기법은 아무리 설명해도 자기가 점수가 안 올라가. 그래서 등기는 서둘러서는 절대 안 돼. 이런 내공을 쌓아놓는 거예요. 이게 기초공사거든. 요거부터 자꾸 해놓으라고. 읽어봐요. 예약, 완결건, 그렇죠? 무슨 건? 형성건. 형성건은 일방이야 쌍방? 일방. 형성건이란 일방적 어사표시에서 효과가 발생하는 것. 거기까지 작업을 해놓으라고요. 그러면 거기 우측에 한번 봐봐요. 가등기, 번등기 금지 가처분 돼? 안 돼? 안 돼. 가등기는 번등기가 바로 법적 성격이거든. 가등기를 가지고 번등기를 금지해 놓는다면 이거는 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등기 자체가 안 돼요.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그러면 이 말은 요거를 갖네요. 자, 이것도 그냥 따져놔. 그냥 애우려고 그러지 말고. 등기하고 민법은 절대 애우려고 덤벼들지 마세요. 하나씩 따지는 거야. 첫 번째 안에 가등기. 여기서 포인트는
가등기잖아. 여기는 간용구 이가 붙었으니까 핵심은 이거죠. 그러면 다시 가등기는 무슨 버전? 순위 버전. 가등기를 가지고 순위를 버전할 수 있잖아. 그러면 거꾸로 읽어봐요. 가등기를 가지고 처분 제한은 걸 수가 없다라는 거야. 가등기는 단지 무슨 버전? 순위 버전. 그러니까 이걸 애우려고 생각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처분 제한의 가등기라도 단순하지만 이게 핵심이 가등기로서 가등기를 가지고 무슨 버전? 순위 버전. 그러니까 처분 제한의 가등기는 돼 안 돼? 안 된다라는 거야. 가등기를 가지고 무슨 버전? 순위 버전. 그럼 이 말은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야. 의미상으로는. 그러면 거기 봐봐. 이제 국어 실력을 발휘해봐요. 가등기에 기한 가처분이 나왔다. 그러면 가처분 등기가 나왔다고 생각해봐요. 여기서 핵심은 가등기잖아. 가등기. 그럼 가만히 생각해봐요. A 기한이 뭐예요? A 기한이. 가등기의 기한은 가등기를 가지고 가처분. 이건 안 된다라는 거야. 그럼 알고 보니까 이 말은 이 말하고 똑같네. 처분 제한의 가등기. 읽어봐요. 가등기에 대한 가처분. 맞네요. 가등기의 기한은. 근데 여기에 또 달라져 버려요. 봐봐요. 그가 이제 단어가 하나 바뀝니다. 글씨 하나가 바뀜으로써 어떤 현상이 벌어지나 봐요. 여기는 기한이 대한이. 기한, 여기는 대안이죠. 그러면 이건 다시 한번 잘라볼까요? 가등기. 가등기에 대한. 가등기에 대한은 뭐예요? 가등기 자체의 가처분이잖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 대한을 한자로 건치면 뭐예요? 상이잖아. 가등기 상의 가처분은 가능, 불가능, 가능. 그 뒤에 상자가 나오면 다 되거든. 그러면 이제 모의고사는 좀, 그러면 다음 중 등기가 되는 것을 골라라. 가등기, 가등기. 돼, 안 돼? 되죠. 의자가 뭐예요? 상이잖아. 가등기, 상해, 가등기. 그러니까 한번 따져놓는 게 이게 진짜 재밌어요. 나중에 등기법은 뭐예요? 서툴러면 절대 안 되고 그 지문의 의미를 한번 따져놓으면 이게 뭐예요? 어떤 느낌을 갖느냐? 느낌이 짜릿해요. 짜릿해. 한번 느낌이 진짜 재밌습니다. 이게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하기 전에는 지겹죠. 왜 그래요? 미쳐버리는 거야. 의미를 파악을 못한다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다시 한번 잡아야죠. 가등기, 번등기, 무슨 완결건? 예약 완결건. 그러면 결론적으로 아까 봐봐요. 차이점은 다시 한번 더 비교해봐요. 가등기, 기한, 가처분. 이것도 구분 안 하고 문제를 푸는 사람이 많아요. 가등기, 기한, 번등기. 자, 번등기. 봐봐요. 여기 가처분하고 번등기. 차이점이 나타나죠. A 기한이 뭐예요? 읽어봐요. 가등기를 가지고 가처분. 안 되죠? 근데 가등기를 가지고 번등기를 실행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번등기가 실행이 안 된다면 이때는 가등기 할 필요가 없거든. 자, 그러면 여기 다시 읽어봐요. 가등기. 무슨 완결건? 예약 완결건. 번등기. 완결건이 되죠. 그러면 이걸 합치니까 무슨 완결건? 예약 완결건. 그러면 읽어봐요. 무슨 건? 한매건. 그러면 한매건을 5자로 건쳐봐. 예약 완결건. 그러면 한매건하고 가등기는 성질이 같아. 그래서 한매건은 가등기 대상이 아니거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한매건은 등기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등기할 수 있는 모든 권리는 가등기 대상이다. 어때? X. 무는 제외되고 한매건은 제외되고. 한번 봐봐요. 그러면 한매건에다 이전을 붙여서 한매건 이전, 한매건은 무슨 완결건? 예약 완결건. 한매건 이전은 예약 완결건이 아니거든. 그러면 한매건 이전은 뭐의 대상이다? 가등기 대상이다. 이렇게 나중에 빠지는 거야. 얼마나 짜릿하고 재밌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한매건 이전은 예약 완결건이 아니거든. 근데 한매건 자체는 무슨 완결건이야? 예약 완결건이거든. 그러니까 이 느낌을 한번 가져봐요. 얼마나 재밌는 과목인지 그게. 재밌는 과목인지. 자, 그러면 거기까지 우리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7번을 가서 자기가 따져야 돼. 가등기의 가처분. 가등기에 대한 가처분. 가능, 불가능. 가능. 이때 가처분은 무슨 등기로? 부기 등기로. 자, 가등기, 번등기, 금지 가처분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번등기를 하지 말라고 가처분은 안 돼. 왜? 가등기의 성질은 번등기가 실행되거든. 그러니까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따져줄 필요가 있어요. 자, 8번입니다. 8번. 자, 8번과 관련돼서는 올해 두 문제짜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봐봐요.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민법이 정도 되는 사람은 지금 이제 제일 우리가 이제 안 되고 있는 게 뭐예요? 뭐라고 써놨어요? 입증 책임. 이게 안 되고 있고요. 민법이 안 되는 것은 딱 나와. 얻을 때 누가 입증하고 누가 얻을 때 입증하는지. 또 하나 이제 또 안 되는 것은 뭐예요?
뭐라고 써놨어요? 등기 청구권. 언제 때 등기 청구권이? 등기 청구권을 이제 이때는 물청인지 채청인지 그게 지금 혼란스럽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가 자 그러면 우리 민법 총칙의 입증 책임이 지금 혼란스럽고 우리 물권법 총칙에 가면 어떨 때는 등기 청구권이 물권적 청구권이고 어떨 때는 채권적 청구권이 되는 거거든. 그러면 등기 청구권은 그러면 올해 자 민법에서도 출제될 수 있고 우리 등기 청구권은 특히 가등기와 관련돼서 연결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봐봐요. 자, 등기 청구권은 그러면 몇 종류라고 우리 이미 배웠어요? 두 종류. 자, 물권적 청구권 또 뭐가 있어요? 채권적 청구권이 있어. 그래서 채권적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 자, 그러면 이제 등기 청구권은 크게 몇 종류다? 두 종류. 그러면 이제 그냥 갈 수 없어. 자, 등기 청구권은 몇 종류? 두 종류. 애우려고 애를 써봐요. 애를 써야 애가 만들어져. 제가 주장하는 것은. 자, 그러면 봐봐요. 등기 청구는 읽어봐요. 물권적 청구권과 뭐가 있다? 채권적 청구권. 그러면 여기 읽어봐요. 물권. 자, 읽어봐요. 채권. 자, 그러면 물권자가 주장하면 이때는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등기 청구권이야. 그러면 채권자가 주장하면 뭐예요? 이때는 채권적 청구권이야.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한번 볼까요? 이때 등기 청구권은 뭘까요? 물청. 왜? 소유권. 이때는 그렇죠. 이때는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등기 청구권이에요. 그러니까 물권자가 주장하냐, 채권자가 주장하냐. 그러면 요거는 등기 청구권은 한 개 지문밖에 한 개 지문밖에 처리가 안 돼. 그러면 네 개 지문을 처리해 줄 수가 없어.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거고요. 그러면 2단계로 갑니다. 2단계. 자, 2단계는 어디로 가느냐? 바로 이거예요. 바로 실체관계. 그러면 실체관계가 등기가 이때 불자면 이때는 물청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실체관계와 등기가 일치하면 이때는 뭐예요? 이때는 채권적 청구권이야. 자, 읽어봐요. 실체관계와 등기가 뭐하면 불자면 읽어봐요. 물청. 자, 실체관계와 등기가 일치하면 채청이 되는 거야. 그러면 실체관계가 뭐라고 배웠어요? 이게 실소유자야. 이거는 뭐예요? 등기 명인이 되는 거야. 그러면 다시 이제 저희가 설명하면 물청은 뭐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소유자 등기 명인이 불일치하면 물청이고 실소유자 등기가 뭐예요? 등기 명인이 일치하면 그때는 뭐예요? 채청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실체관계. 자, 이거 아주 5점짜리예요. 지금 5점짜리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봐봐요. 그냥 요령을 피우지 마요. 여기까지는 요령을 펴서는 안 돼. 그러면 봐봐요. 등기 청구는 읽어봐요. 물청과 뭐가 있다? 채청. 물청이라는 그러면 물자와요. 물권자. 이거는 채권자. 물권적 청구권의 발생 원인은 읽어봐요. 실체관계와 등기가 불일치하면 그때는 물청이야. 실체관계와 등기가 일치하면 그때는 뭐야? 채청이야. 채청은 뭐다? 이거는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려. 몇 년에? 10년. 자, 거기까지 이제 그러면 여기까지는 이제 누구나 열심히 했어요. 그 다음 단계는 써먹지를 못해 이제. 봐봐요. 이제 써먹어 봐야죠. 자, A가 지배한체가 있어요. 자, B가 A, B의 관계에서 A, B. 그러면 여기 C라는 사람이 A한테 1억을 받을 권리가 있어. 읽어봐요. 채권자, 채무자.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강제 집행이 들어오려고 그래. 그래서 B하고 짭니다. 등기 잠시 해놓으마. 그랬더니 B가 yes 그러네. 그렇죠? 그럼 지금 실소유자는 누구예요? A죠. 등기 명의는 누구야? 일치해 불일치. 자, 그러면 통정의 표시에서 등기 청구는 채청, 물청. 아직까지 여기 절반이 등기 청구권도 구분을 못할 겁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가 이제 봐봐요. 다음 중 어사표시와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을 골라라. 그럼 3번 지문에 통정의 표시에서 등기 청구는 채권적 청구권의 등미를 의미한다. 어때? X. 이때는 뭐예요? 물청이 되는 거야. 물청. 그러면 A가 결론적으로 나중에 이제 내가 갚았어요. 그러면 A는 B한테 뭐라고 그래야 돼? 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럼 결론적으로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 말소가 들어간 물청, 채청. 물청이 돼. 통상. 자, 그러면 법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이때는 뭐예요? 바로 물청이 돼. 물청이. 자, 말소 법정이 들어가면 물청, 채청. 물청.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번에는 이 관계를 한번 따져봅시다. 자, 어디에 또 연결이 되나? 또 이쪽으로 연결이 돼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자, 소유권자야. 근데 어린아라는 사람이 뭐에 토지 일부에 대해서 20년 자주 병원 공연하게 했어요. 그럼 소유권을 누가 취득하죠? 어린이 취득하죠. 그럼 현재 상태에서 실소유자는 누구예요? 등기명의도 일치하고 있네. 그러면 점유취득시효에서 등기정권은 채청물청, 채청이 되는 거야. 채청은 몇 년의 시효에 걸려? 10년. 그럼 이 사람이 계속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으면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야. 그럼 점유를 상실할 때 소멸시효가 기산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거면 점유취득시효에서 등기청구권은 뭐예요? 채청물청, 채청. 그러면 어른 갑한테 무슨 등기해달라고 그래야 돼? 이전. 그래서 이전 등기를 요구할 수 있네. 그러면 이전과 설정 이런 단어가 들어가면 물청, 채청, 채청이 돼. 그러면 연습을 하면. 그러면 여기 이제 단계별로 우리가 요거는 이제 순발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요거는 순발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고. 요것도 순발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그러면 가장 기본적으로 등물권적 청구권이 발생되는 원인. 요 관계를 우리가 따져두셔야 됩니다. 올해 2.5점짜리야. 1차 볼 사람들 대비 철저하게 해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연습 한번 해봅시다. 읽어봐요. 말소는 채청, 물청. 자, 이제 설정은 채청, 법정은 말소는, 자, 이전은 그래서 요걸 하게 되면 등기청구권이 시간이 안 걸려. 그냥 금방만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어요. 요거 중요한. 자, 그러면 이제 등기법으로 이제 연결이 됩니다. 자, 출발해보자. 자, 가등기는 무슨 버전? 순위 버전. 가등기는 순위 버전이죠. 근데 여기 한번 이렇게 보니까 봐봐요. 실체관계와 등기가 일치해, 불일치해? 불일치해. 그럼 순위 합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가등기 이렇게 가보니까 실체관계와 등기가 일치해, 불일치해? 일치. 그럼 순위 합할 이유가 있네. 그럼 결론 나왔네. 물청은 가등기 대상이 아니고 채청은 가등기 대상이다. 근데 만약에 우리 여기까지가 이제 일반적으로 강의하는 공시법 선생님 강의 스타일이야. 근데 만약에 봐봐요. 우리 형님들은 이렇게 이제 외웠어요. 읽어봐요. 물권적 청구권은 가등기 대상이 아니고 채청은 가등기 대상이다. 근데 이제 이렇게 나와버리면 그 다음 단계는 이제 깽깽 해버려요. 읽어봐요. 소유권 말소 등기 청구권은 가등기 대상이다. 대상이다. OX. X. 여기 뭐가 붙어서? 말소. 이 말은 바로 물권적 청구권이야. 물권적 청구권은 가등기 대상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걸 처리해 주셔야 돼. 이걸 처리를 못한다면 우리 이제 그럼 봐봐요. 보통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물청은 가등기 대상이 아니요. 채청은 가등기 대상이다. 여기까지는 잘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 단계를 못하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나왔다. 봐봐요. 이제 응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만약에 이게 안 된 사람은, 그러면 말소 등기는 가등기 대상이다. OX. X. 읽어봐요. 말소, 읽어봐. 말소는 읽어봐요. 물청. 그럼 물청은 가등기 대상이다. 어때? X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면 또 다시 응용을 해봐요. 더 어렵게 내볼까요? 그러면 더 어렵게 내볼까? 그러면 이렇게 또 나온다고. 여기 OX. 자, 그럼 한번 따져봐야 돼. 읽어봐요. 무효는 뭐야? 무효야. 요 밑에 말소가 있네. 말소. 여기 읽어봐요. 취소, 말소, 해제, 말소. 이 말은 읽어봐요. 말소에 대인한 등기 청구는 가등기 대상이다. X. 그죠? 이때는 채청, 물청,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어렵다라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런 걸 해오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걸 따지지 않으면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이제 가등기를 어려워하고 등기 청구권을 어려워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선생님, 저는 여기까지 나오면 누구나 다 풀 수 있어요. 봐봐요. 이렇게 쉽게 할 수 있어. 물건은 절대권이야, 상대권이야? 절대권. 절대권이니까 순위 확보할 필요가 없어. 그 자체로 보호받기 때문에. 자, 채권은 상대권, 절대권. 상대권은 뭐예요? 순위 확보를 해줄 이유가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하면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 그 다음 단계에 확대된다면 문제가 안 풀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물권적 청구권과 채권적 청구권. 자, 외워야 이제 쉬는 시간을 갖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진짜 본인이 공부하려면요. 이렇게 해와야 돼. 등기 정권 두 종류. 물청, 채청. 물권 청구권은 물권자, 채권적 정권은 채권자. 그럼 채권은 뭐예요?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려. 물권적 정권의 발생원인은 실체관계와 등기가 뭐할 때? 불일치할 때. 채청은 실체관계와 등기가 일치할 때. 그러면 속전속결로 해결하기 위해서 대표적인 단어를 만들어서 이전은 채청, 말소는 물청, 법정은 설정은.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가등기 대상이다. 봐봐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이제 나온다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이렇게 나와버려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가등기 대상이다. 맞죠? 가등기 대상이다. 그러면 여기 뭐가 들어서 이전. 이 말은 채청을 의미하거든. 그럼 한 번 더 따져봅시다. 이전 앞에 뭐가 붙어서 소유권이죠. 그럼 본등기가 무슨 등기? 주등기. 그러면 가등기, 본등기가 주등기니까 이때 가등기도 주등기. 그러면 본등기가 주등기면 가등기도 주등기. 그러면 여기 또 다시 변형돼. 소유권 이전 정권의 가등기는 부기등기에 어한다. 이렇게 또 그러니까 등기법이 변형이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등기법은 그래서 문제풀이 과정이 꼭 한 번 필요해요. 그러니까 등기는 서두를 필요가 없어. 지금 하는 기초 원리만 계속적으로 돼. 그래서 내공을 쌓아두라는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봐봐요. 가등기죠. 이전 앞에 뭐가 붙어서 소유권. 본등기가 뭐야? 주죠. 그러면 본등기가 주등기면 가등기도 주등기. 근데 부기등기가 한다. 어때? X.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면 또 이게 또 변형이 돼요. 이렇게 지웠어요. 가등기는 부기등기가 한다. 어때? X. 본등기 상황에서 달라. 그러니까 참 지문이 참 변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그 감각이. 그 지문 똑같은 지문이면 상황에 따라서 지문에 변동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마무리하고 싶시다. 7번까지. 8번. 가등기 줄 서놔봐요. 가등기 앞에 뭐가 붙었어? 채권적 청구권. 그러면 채권적 청구권은 가등기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럼 채권적 청구권 그러면 대표적으로 이전, 설정. 이게 머릿속에 잡아놓고 들어가야 돼. 자, 그러면 8번은 가등기 줄쳐놓고 물권적 청구권 앞에 물청이 붙었죠. 물청은 대표적으로 말소와 법정 이걸 생각하라는 거야.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러면 채권적 청구권은 가등기 대상이요. 물권적 청구권은 가등기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요 8번은 민법하고 등기법에 단문하면 5점이 출제될 수 있어요. 직관적으로 정리를 잘 해두셔야 돼. 봐봐요. 1번부터 8번까지 설명하는데 무려 몇 시간 걸렸어요? 55분이 걸렸다는 거야. 저도 대충 확인할 수 있어요. 된다 안 된다. 뭐 이거 한번 외워두라 그러면 끝인데 외우는 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씩 따져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좀 쉬었다가 계속 들어가겠습니다.